가시나요? 지금 강남 쪽에 미팅이 있어서 미팅하러 이동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네. 38살 대표의 하루를 제가 봤습니다. 올해 38살 일을 언제까지? 지금 몇 살이시죠? 아니 39살입니다. 예, 한 살 먹었습니다. 그거 찍을 때. 예.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마흔을 앞두고 있다는 거. 늘 아홉수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앞자리가 바뀌게 되는. 사실 29살 때도 좀 아홉수가 있었는데 39살 때는 별탈 없이 좀 넘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미팅을 가시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뭐 영업사원이 따로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외부 미팅 일정 나가고 있고. 1년 후에도 뭔가 변함없는 대표님의 모습이라서. 아, 그것도 좀 슬프네. 가는 길도 비슷해. 그때는 강남역을 간 거고 오늘은 반포역 쪽에 가깝거든요. 비슷한 지역을 가고 있고, 그때 38살 때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아마 좀 남겼던 것 같아요. 39살 때 지금의 저의 생각들을 좀 남기면, 이제 39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 번쯤 더 해보고 싶다. 저는 같은 일을 지금 한 12년째 하고 있는데, 뭐 온라인 마케팅 쪽 홍보 이런 일 말고 정말 안 해봤었던 일에 대한 도전을 좀 하고 싶은, 직원분들한테도 이야기해요. 어떤 거냐면 이직과 퇴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직원들의 큰 장점이다. 창업을 하니까 이직과 퇴사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시도, 자유로운 일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연애적으로는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아기, 지금도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요즘에 막 웃을 일이 많지 않아요. 회사에서 보면 제가 웃질 않더라고요. 너무 슬픈 거지. 근데 언제 웃냐면, 아침에 요즘에 출근할 때 우리 아이가 배꼽 인사 하거든요. 배꼽 인사 하면서 아빠한테 뽀뽀해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또 졸린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나와서 뽀뽀를 해줘. 아, 그때 웃어. 가장 제가 순수하게 웃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웃는 일들이 아예 없으신가요? 아, 많지 않아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 아, 왜 이렇게 됐을까? 애기 때문에 사시는 건가요? 애기 때문에 웃는 건 맞는 것 같고, 와이프 때문에 열심히 살죠. 돈을 벌어오란 얘기는 직접적으로 잘 안 하는데, 뭐 어디 마음에 드는 옷을 봤다, 주말에 어디 가야 되지 않겠냐, 뭐 한강 보이는 뷰에 살면 기분이 어떨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하죠. 예, 열심히. 필쟁맨한테 메일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야, 뻥카 친다. 야, 네가 말하고도 네가 웃으면 어떡해. 2개 왔어요. 2개. 하나는 스팸이었어. 심지어 거의 이제 필쟁맨의 구독자들은 메일을 안 보내죠. 근데 그 메일 중에 Q&A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뻥 터지면 어떡해. 네, Q&A가 좀 있어요. 조금 네. 있어요. 예.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선발해 왔거든요. 네네. 첫 번째 질문은 대학을 나와야만 마케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마케팅의 분야도 분명히 나뉘잖아요. 뭐 최근에 뜨고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수치를 볼 줄 알거나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안다거나, 뭐 이런 약간 분석적인 데이터 기법들을 쓰는 거는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으나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꼭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료 추출하는 거, 코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런 일반적인 컨텐츠 마케팅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영역들도 내가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광고랑 뭐 마케팅 사례라든지 뭔가 이론적인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관련 학과는 또 뭐가 있나요? 뭐 당연히 이제 일부 학과 중에 보면 사실은 이제 경영학과에서도 그런 마케팅 관련된 학문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일부 대학교에서는 마케팅 학과를 따로 빼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케팅 학과를 들어갔을 때도 주로 뭔가 배우는 게 이런 무슨 자격증 따는 거, 이런 마케팅 관련된 자격증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수는 아닌데, 그냥 마케팅 관련돼서 뭐 인터넷 검색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키워드라든지 여러 툴이나 매체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기 때문에 뭔가 있으면 좋은 거지, 꼭 있어야지만이 좋은 마케터가 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한 케이스라 아직 한 학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최종 학력 상태는 대학교 휴학 상태인 거죠. 대학을 정확히 졸업한 게 아니고 학교 다니다 창업을 해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검색 관련된 자격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무의미하다. 온라인 마케팅 대표님이 될
되셨네요. 제가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조금 차별화가 있었던 거는 저는 기획서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기획서 쓰고 제안서 쓰는 방법,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들. 뭐 이거는 어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 같은 사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초기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초기 자금이 없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플랫폼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영상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온라인 마케팅 창업의 장점은요, 투자금이 별로 필요 없어요. 제 주변에 보면 뭐 화장품 업계 대표님은 화장품 생산하는데 처음에 많은 돈이 들고, 뭐 이런 스터디 카페나 이런 음식점들을 창업하시는 분들도 초반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뭐 보증금이라든지 뭐 월세라든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창업을 했을 때 필요했던 거는 노트북 한 대,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그냥 제가 제 일을 제안하고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창업 자금이라고 할 게 크게 일단 없었다. 오히려 돈을 벌어서 그걸 계속 재투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사용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운영 관리적인 이슈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신 게 창업한 이후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지. 이것도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의 창업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저도 그랬고 제 주변의 분들도 그랬는데, 지인들한테 홍보하는 거, 마케팅하는 거, 이게 첫 번째긴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한 사람한테 입소문을 내면 그 사람이 또 입소문을 퍼뜨려서 내게 이제 잘 팔리거나 유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온라인 마케팅업을 창업했을 때 저희 부모님부터 설득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업하는지, 돈은 버는지 이걸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했고, 부모님이 설득이 되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님들이 또 영업사원이 돼서 주변에서 누구 만나면 우리 아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데 혹시 도움 필요하면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많이 연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린 PD 같은 경우도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 다니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의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어떻게 진행하는 방식을 보고 괜찮다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진짜 연결이 많이 됐어요. 저희 예전에 뭐 인턴이었던 직원이었던 분들이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셔서 오히려 저희한테 의뢰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홍보하라도 방법이지만 내가 아는 내 지인, 가족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영업적인 부분은 이후에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시기별로 다르긴 해요. 시기별. 맨 처음에는 사무실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집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 남들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처럼 나도 출퇴근하고 싶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사무실을 갖고 나니까 두 번째는 뭔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외롭잖아요. 그래서 뭔가 같이 있으면 신나고 재밌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약간 사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또 뭐 어느 순간에는 세금에 대한 고민? 잘 몰랐죠. 근데 그러다가 막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막 이런 거 날라오면 헉헉해요.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한 걸 몰라서 좀 힘들었었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이 클라이언트와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지속성, 이런 것들을 또 끄집어내기 위해서도 또 힘들었고, 그러니까 시기별로 보면 다 힘든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 저 같은 사람, ENTJ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그렇게 일이 없으면 심심해.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거기서 재미와 보람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늘 문제와 일들은 많았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좀 즐겁게 좀 헤쳐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코로나 때는 힘든 점 없으셨어요? 사실 저희는 온라인 쪽 마케팅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 온라인 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오프라인만으로 뭔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가 더 늘었다? 사무실도 샀다? 그때 사셨나요? 네, 오히려 저희는 그때 샀죠. 사무실을, 코로나 때. 근데 직원들이 코로나 걸리면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아, 사실 그때도 많이 힘들었죠. 예, 거의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다 코로나를 걸렸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사실 한 2주간 정도 회사를 못 나오니까 업무가 많이 뻥크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업무가 이렇게 뻥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재택근무로도 근무를 좀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사무실에 출근한 인원들이 뭔가 그거를 대처도 잘 해준 것 같고 이게 참 휴가 같은 거 갑자기 가면 망할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별일 없었어서 충분히 좀 가능하겠구나. 재택근무가 됐든 조금 뭐 근무 시간을 줄이든 예,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40살 때도 찍을 거거든요. 40살 대표의 하루로 시리즈로. 아 그래요? 40살 되고 나중에 한 100세 대표의 하루 되면 그때쯤 많은 사람들이 좀 봐주겠네요. 다음 40살의 풀잭맨에게 한마디를 40살의 풀잭맨에게 약간 영상 편지 같은 느낌으로. 안녕 풀잭맨, 네가 40살이 되었구나. 되돌아보면 이거 되게 울컥하는데 약간 살짝 살짝 이런 맛에 이걸 찍는구나. 우셔도 좋아요. 아니야 울지 말자고. 되돌아보면 그래도 많이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사실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갔고 재택근무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아파본 적도 제대로 없어요. 뭔가 늘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40살의 풀잭맨한테는 너를 위해서 2, 3일 휴가라도 좀 다녀와보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좀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좀 좋겠다. 39살 풀잭맨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40살의 풀잭맨은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일을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